물 쓰는 바닥은 다 기울어져 있어야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욕조가 있는 일반 욕실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드레인을 향해서 정밀하게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렌치 앞에 이만큼 물이 고여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밀한 경사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정밀한 경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골조 공사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욕실 자리예요. 이 부분이 물 빠지는 드레인 자리고, 이 욕실 자리 전체를 다운을 시켜야 돼요. 50mm 각 파이프를 이렇게 대서 욕실 바깥쪽은 이 파이프의 상단에, 그리고 욕실의 안쪽은 파이프 하단에 높이를 맞춰서 레미콘을 타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바닥 전체가 50mm 낮게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레미콘 타설하고 나서 이렇게 턱이 생기면서 수조처럼 바닥 자체가 낮은 그런 골조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골조면 위에 거실에는 거실에 맞는 마감공사, 욕실에는 욕실에 맞는 마감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거실이나 방은 난방하고 방통 타설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최종 마루판까지 깔리게 되는 거고, 욕실은 방수하고 그 위에 타일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욕실은 거실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울어져 있어야 되니까. 거실이나 방은 전 바닥이 다 똑같이 평평한 그런 마감이 돼야 되지만, 욕실은 물 쓰는 공간이면서 바닥이 경사지게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조도 이렇게 다운 시켜 놓는 거고, 또 하나 이 정도 두께의 몰탈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경사를 줘야 되니까 그런 기울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두께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몰탈층 시공해 놓은 상태인데, 이 몰탈로 각각의 구석구석마다 다 드레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정밀하게 기울기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잡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경사는 경사대로 유지하면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이 넘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쪽 바깥쪽 거실 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슬리퍼가 닿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짝을 열었을 적에 턱이 있어야 문은 문대로 열리면서 문짝이 닿지 않을 거니까. 이 턱, 얘는 요 높이가 60mm 정도 돼야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게 이 몰탈로 만들어 놓고 이 위에 타일을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다 똑같이 60mm가 나올 수 없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정밀한 경사 관리가 필요한 위치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세탁실, 여기도 물 쓰는 공간이잖아요.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이 위에 턱,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 쓰는 공간인 이 밑에 쪽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연스럽게 이 드레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다 정밀하게 경사도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 이런 경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몰탈층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닥에 타일이 깔리는 곳이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여기가 세대 현관문이고 이쪽으로 나가면 계단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몰탈층, 이 몰탈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세대 현관만 해도 이 바닥 자체가 이 거실보다 70mm가 낮으면서 바닥에 타일이 깔리잖아요. 이걸 세대 현관부터 쪼로록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 맨 왼쪽이 세대 현관,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계단실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세대 현관 타일이 여기 거실에서부터 70mm 떨어져서 있어요. 거기서 다시 20mm 낮아지면서 엘리베이터 홀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또 10mm가 낮아지면서 계단실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낮아지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다닐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 먼지든 물이든이 세대 내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라서 몰탈층이 필요한 거예요. 40mm 세대 현관,
50mm는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에는 또다시 40mm의 몰탈층이 필요한 거죠.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 여기가 계단실입니다. 정밀한 높이 차이 아까 10mm 단차 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한 조정층인 거죠, 몰탈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모두 몰탈로 정밀한 높이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계단실을 10mm 낮춰놓고 여기에 타일을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세대 내부가 아니잖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공간이란 말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바닥이라서 뭔가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타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어떤 그 온도 변화 폭과 그 바로 밑에 있는 몰탈층의 온도 변화 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타일이 서로 이렇게 밀면서 완전히 그냥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베이터 홀 바닥의 단면을 보면 맨 밑에 콘크리트층, 그 위에 몰탈층, 그리고 접착제, 맨 위에 타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팽창 개수의 크기가 타일이 제일 작고 몰탈층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걸 덥고 춥고에 따른 온도 변화가 제일 큰 외계 면한 장소에 어떤 구조적인 조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붙여놓기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타일 바닥을 끊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얼마? 엘리베이터 홀 바닥은 6m 간격으로 간접 외계에 면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외계에 접한 바닥은 3m 간격으로 이런 끊어주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실리콘이 쭉 시공되어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타일 줄눈에 실리콘 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몰탈층 있죠, 몰탈층. 얘를 완전히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m 이상. 6mm 이상 완전히 끊어줘서 잘라놓고 타일 줄눈엔 이렇게 실리콘을 쏴줘서 수축되고 늘어나는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줄을 만들어 줘야 타일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밀함을 만들어주는 몰탈층 끊어줘야 한다.